안녕하세요.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혹시 명을 이어줬다는 뜻을 가진 나무를 아세요? 바로 명이나물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 밖에 콩나물은 청심환의 중요한 원료이기도 하고요. 연개소문은 전쟁터에서 기력 회복을 위해 콩나물죽을 먹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가녀린 풀에 엄청난 영양이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우리 몸에 좋은 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오곡밥과 함께 무나물, 시래기, 버섯 등 각종 나물로 밥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는 겨울 내 잃어버린 입맛을 되살리고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신선한 제철 채소뿐 아니라 따사로운 햇볕받아 말린 나물 또한 영양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는데 비타민의 보고, 영양식으로 무기질의 보고로도 잘 알려진 식탁 위의 보약, 나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자. 그리고 보너스! 나물은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맛내기는 쉽지 않은 나물 요리. 손질, 보관, 맛내기까지 맛있는 요리의 비결을 공개한다. 네, 날것으로도 먹고 또 말려서도 먹고 그리고 장아찌로도 먹고 나물 요리는 활용도가 많은데요. 오늘 맛있게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리연구가 김은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나물은 정말 종류가 많아요. 네, 굉장히 종류가 많죠. 취나물, 무나물, 가지나물, 시래기나물, 호박나물. 맞아요. 정말 이루 헤아릴 수 많은데 영양 성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뭐 비타민, 무기질은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생각하지 못했던 단백질이나 칼슘, 철분 이런 것들도 정말 나물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이제 보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 텐데 이 숙취 해소, 면역 증강하면은 저요 제가 정답 말할게요. 어떤 거 같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숙취 해소 콩나물이요. 네, 맞습니다. 콩나물입니다. 우리 숙취해소 하면 콩나물을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네네. 그게 바로 이제 콩에는 이렇게 들어있지 않지만 콩나물 자체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요. 네.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는 국을 끓여 먹으면 감기 예방도 되고요. 또 그 콩나물 뿌리 쪽에 아스파라기닌산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바로 숙취 해소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인삼이나 이런 들어있는 성분, 사포닌 성분 있죠. 그것도 콩나물에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도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면역 증강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콩나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콩나물에 들어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그 어떤 100g당의 양은 인삼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콩나물을 우리 정말 흔하게 자주 먹는 나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드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 같은데도 면역력이 높아져야지 감기가 안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걸음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부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른 새벽에 꼭 그 딸랑딸랑 종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콩나물 사려 두부 왔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막 뛰어나가셔가지고 두부 한 모 두부 사오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콩나물국도 많이 드셔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산마늘, 자양강장, 동맥경화 예방. 산마늘, 자양강장. 요즘 이게 많이 뜨고 있는 나물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울릉도에서도 많이 나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명이나물 맞습니다. 바로 명이나물입니다. 명이나물은 이제 고산지대에서 많이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울릉도나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자라고요. 그게 이제 동맥 경화를 또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양강장 그런 효과도 있어서 요즘은 힐링. 이제 채소다 이렇게 해서 많이 사랑받고 있죠. 또 그리고 눈 속에서 자란다 해서 또 신선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또 눈 속에 자란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명이나물이 흔하지 않아서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명이나물은 사실 그때 봄철 한철만 딱 나오기 때문에요. 뭐 생으로 먹기에는 오래 먹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아찌를 담가서 두시면 오랫동안 드실 수가 있고요. 뭐 고기 좀 기름진 거를 이렇게 먹을 때 싸서 먹는데 우리 깻잎쌈 싸서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이 장아찌를 고기에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장아찌를 해놓으면 정말 건강식품으로
정말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맛도 그대로 간직하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죠. 네,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나물들인데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다. 자, 세 번째는 단백질 식품, 해열 작용, 이뇨 작용. 네. 단백질. 나물에 또 단백질 얘기하니까 갑자기 뭔가 궁금해졌어요. 그렇죠. 네네. 예,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나물은 바로 고사리예요. 네, 우리 이제 고사리를 갖고 산에서 나는 고기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들 하시거든요. 이제 4월달 이렇게 되면 제주도 지역에서 이제 고사리가 이제 야생으로 채취를 많이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삶아서 말려서 우리가 1년 12달 먹죠. 옛날 보릿고개 때는 이 고사리를 먹으면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고 그렇게 또 좀 좋은 먹거리로 또 우리 때 사랑받았던 나물 중에 하나죠. 자, 네 번째 진통제 감기 예방. 나물을 먹고 진통이 될 수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나물. 아, 네. 취나물. 맞습니다. 네, 네. 예, 취나물에는요,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이 두통이 있거나 이런 진통에도 좀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네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은 정말 추석 때도 삼색나물 꼭 해서 먹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정월 대보름에는 9가지 이상을 또 나물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물을 통해서 많은 영양소를 흡수하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고기라든가 따로 먹지 않아도 되겠어요. 심지어 단백질까지 있으니까. 그럼요. 나물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오곡 정월 대보름에 이제 말린 나물을 먹는 게 겨울철 동안 부족했던 이제 비타민을 무기질을 채우고자 하고서 먹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좀 봄이 되면 또 나른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비타민 부족해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나물을 먹으면 뭐 따로 보약 챙겨 안 드셔도 계절의 변화에 건강하게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우리 스튜디오에 나오신 주부들 가운데도 제가 가끔 뵈면은 정말 알뜰한 분들 계신데 집에서 나물을 직접 다 말려서 끼니 때마다 잘 밥상에 올려서 가족들 건강 챙기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이번에 정말로 나물을 잘 말려서 아주 알뜰하게 식상을 하시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지금 이 나물들 직접 다 말리시는 거예요? 아, 네. 저희 이렇게 사시사철 다 말려서 나물 가족들 모두 다 먹고 있고요. 도라지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가 항상 이렇게 캐서 먹고 있는데 겨울이라서 지금 먹고 있거든요. 호박, 시래기, 토란, 고사리, 나물 종류도 다양한데 잘 말려둔 채소는 겨울에 훌륭한 밑반찬이 된다. 야채를 말리면 지니고 있던 영양소가 강화되어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무기질,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다. 채소를 말릴 때는 햇볕이 쨍쨍하고 습기가 적은 날을 잡아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좋다.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께 저 나물 하는 법 다 전수받고 있거든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머니. 어서오세요. 이제부터 어머니께서 나물 하는 방법,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잘 말려놓은 나물. 임금님 진수성찬 안 부럽다. 저희 이렇게 나물 자주 먹게 되면서 잔병치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영양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아, 이거는 명이나물이라고 해요. 네, 이 나물은 워낙 귀한 거라서 울릉도에서밖에 재배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나물은 저희 가족 모두 고기 먹을 때 항상 먹는데 그 이유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즐겨 먹고 있어요. 나물만으로도 풍성해진 식탁. 나물 요리로 여러분도 건강 챙기세요.
똑같은 나물인데도 이걸 말려서 하기도 하고요. 생으로 그냥 무쳐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소스에 따라서 맛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맛있게 네. 제대로 잘 만들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나물 요리를요. 네, 나물을 보면 나물 특유의 향과 맛을 가지고 있는 나물들이 많죠. 네네. 그래서 그런 향과 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양념을 너무 진하게 안 하는 게 좋고요. 특히나 우리 주부님들은 습관적으로 뭐 파, 마늘을 많이 사용하세요. 네네. 이렇게 향이 좋은 나물들은 그런 향신채를 조금 적게 하셔서 네. 그 나물 자체의 향을 살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네, 네. 고사리나 시래기처럼 네. 삶거나 데쳐서 해먹는 것들도 그 손맛이 또 따로 있던데 어떻게 해야 맛있어요? 그렇죠. 이제 나물의 종류에 따라서 삶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요즘 한참 시금치도 맛있는데 네. 시금치 같은 경우는 잎이 넓으니까 끓는 물에 바로 살짝 데쳐줘야지 되고요. 네네. 냉이나 또 이렇게 좀 줄기가 뿌리가 굵은 것들은 네. 뿌리 쪽부터 넣어서 데쳐주셔야지 돼요. 그런 다음에 데친 다음에도 이렇게 꺼내서 보면 뜨거운 물에서 뺐는데도 계속 이렇게 열이 나잖아요. 그 네네. 남은 예열로 계속 익으면 아삭거리는 맛이 덜하니까 찬물이나 얼음물을 준비하셔서 바로 딱 넣어서 그 맛을 그대로 살리게 그 아삭한 거를 살리게 딱 해주고요. 냉온탕을 시켜야 되겠군요. 그렇죠. 온탕, 냉탕을 좀 네.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네. 다음에 물기를 좀 짜주는데 너무 꽉 짜버리면 또 맛이 없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또 너무 물기가 많으면 또 싱겁고 소스 맛이 안 나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물기를 짜주고요. 뭐 된장이나 고추장 양념을 해서 조물조물 무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네, 네. 경우에는 요 양념이 묻혀지면서 좀 안에 그 간이 스며들면 약간 수분이 나오면서 싱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네. 때는 양념을 조금 강하게 된장 고추장을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는 것도 맛있게 나물을 무치는 방법이죠. 네, 네. 제가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내내 대답하는데 집에 가서 해보면 잘 안 돼요. 어떤 때 맛이 없어요. 특히 후배들 초대해가지고 탁 상을 차렸는데 어느 날은 괜찮은데 어느 날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양념을 잘해서 무치는데 요령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건강에 좋은 나물 맛있게 무치는 요령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취나물처럼 향이 강한 나물은 된장 양념을 해주시면 맛이 있습니다. 취나물도 데쳐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끓는 물에 소금 약간 넣고 취나물을 집어넣고 이러고서는 취나물 정도는 한 1분 정도는 데쳐줘야지 억세지 않고 부드럽게 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취나물도 데쳐주면 건져서 찬물에 헹궈 주시고요. 취나물에는 된장 양념을 해서 준비해 주시는데요. 된장을 넣고 역시 다진 파, 다진 마늘도 집어넣고요. 고춧가루도 좀 넣어서 약간 이제 칼칼한 맛을 더해주고 뭐 참기름을 사용해 주셔도 좋지만 된장하고 이제 들기름 향이 잘 어우러지니까 취나물은 들기름으로 또 무쳐주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통깨도 살짝 넣어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서는 조물조물 무쳐주시면 된장 양념으로 하는 취나물 나물도 완성이 됩니다. 이제 고추장 양념으로 하는 더덕 무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 더덕을 무쳐드릴 건데요. 우선 더덕이 부드럽게 자근자근 이렇게 방망이로 두드려 주세요. 자, 이렇게 자근자근 두드린 더덕은 손으로 이렇게 좀 가늘게 이렇게 찢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더덕에 좀 더덕이 쌉싸름해서 싫으신 분들은 물에 잠시 담궈놨다가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워낙에 이제 더덕의 향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그냥 드시는 게 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양념을 하기 전에 먼저 올리고당으로 더덕을 살짝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단맛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렇게 쓴맛이 약해지니까 더덕의 향도 살고 맛도 좋게 양념이 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놓고서는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그다음에 설탕 약간, 그리고 또 참기름까지.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물조물 묻혀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추장 양념을 한 더덕 무침도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나물들을 사다가 네. 그냥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면 2, 3일 못 가서 다 시든다든가 뭐 누렇게 뜬다든가 네. 무른다든가 그래요. 그렇죠. 잘 이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을까요? 그 수분을 너무 빼서도 안 되고 네. 너무 많이 보충을 해줘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나물 같은 경우는 물에 씻지 마시고 그 상태로 신문지나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종이에다가 싸서 냉장 보관을 하세요. 아. 그럼 조금 오래 보관하실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닐백 같은 데다 넣어놓고 보관을 하시면 그 안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또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썩게 되거든요. 썩거나 또 뭐 곰팡이가 나거나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데쳐서 먹는 나물 같은 경우도 맛있을 때, 신선할 때 바로 데쳐서 그 다음에 수분을 이제 짜주는데 역시 너무 꽉 짜지 말고 꽉 짜면 좀 질겨질 수가 있거든요. 약간 수분이 남은 상태로 해서 냉동 보관을 하고 먹기 바로 직전에 양념에 묻혀서 드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네. 근데 똑같은 나물도 어떻게 무치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늘 똑같이 해먹는 방법 말고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나물을 무치는 요령을 알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나물을 무침이나 볶음으로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또 색다른 방법으로 또 새로운 요리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말린 시래기가 많죠. 시래기를 물에 불린 후에 시래기 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불린 시래기는 한 1cm 간격으로 이렇게 썰어 주세요. 그래서 자, 시래기는 먹기 좋게 썰어서 준비하고요. 물론 뭐 시래기만 넣어도 좋지만 이게 좀 고소한 맛이 나게 밤도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같이 밥에다가 넣고 맛을 내보겠습니다. 밤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대추는 돌려깎기를 해서 가운데 씨를 제거해 주세요. 자, 역시 대추도 한 3등분이나 4등분 정도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넣고 쌀은 물에 불리는 물기를 좀 빼주고요. 자, 냄비에다가 참기름을 먼저 이렇게 둘러주고 불린 쌀 그리고 시래기를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참기름 향이 되게 이렇게 살짝 먼저 볶으세요. 이 위에다가 밤 그리고 대추를 올려놓고 물을 부어서 밥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밥이 뜸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래기 솥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올리는 나물, 오늘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서 에이즈 환자가 홍삼을 꾸준히 먹고 25년간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비단 홍삼뿐만 아니라 자연이 주는 농산물들이 부작용 없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묘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